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선 저 무인기 관련해서 국군 정보사가 이 북한 무인기에 관여했느냐 관련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고 관련된 뭐 보도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 마침 이재명이 어제 또 이 관련된 문제에서 국가기관의 관여설, 뭐 개입설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일단 보셨습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거는 예. 이른바 이재명의 지시로 긴급히 수사에 들어간 이 군경 합수부 TF. 여기서 오늘 아침에 세 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바로 지금 움직이는 거죠. 뭐 대통령 직속 지시다 보니까 지금 그 대학원생 A 씨 또 그 친구인 B 씨 뭐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고 허영코도 앞서 좀 모두의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 정보사의 대령이 있어요. C 대령이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 지금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이 대학원생과 친구인 그 두 사람이 그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인턴했다고 해서 이거 뭐 윤석열 정부의 그 사실상 소행이다. 지금 이렇게 갔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그 6월 이후에도 세 번이나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게 그냥 자기들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정보사령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보냈다. 아,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그렇죠. 그게 예.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느냐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관이 연루됐다는 설이 있다. 자, 이건 저는 좀 약간 그 이중화법이면서 유체이탈화법이라고 봤어요. 아니 이게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국가기관이 연루됐다? 어떤 국가기관이? 안규백 국방부 산하에 지금 이 정보사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령 CC라는 대령이 묵인했거나 보고했을 거 아니야. 그 만약 보고를 난 전혀 몰랐다. 그러면 이 이재명 정권 국방부와 그 정보사의 시스템이 커다란 구멍이 뚫린 거고 무능한 거죠. 그러면 사전에 인지했고 다 그렇게 이루어진 이런 무인기 어떤 작전이었다면 이건 왜 그러면 단속하지 못했느냐. 은폐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묵인 방조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령 시대령을 또 압수수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 안규백 국방부가 지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그래서 방첩사를 해체하라. 이 권고가 안규백 산하의 그 자문위원회 여기에서 권고안이 1월 8일 날 방첩사 해체. 자 1월 20일 날 지금 드론사 해체. 자 이번에 정보사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 이런 국가기관들 수사 군수사의 중요한 이 핵심들이 윤석열 정부만의 것들이냐. 이게 뭐 생각해 보세요. 방첩사는 대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중국 러시아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그게 이재명 정권에서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럼 방첩사도 해체하고 그게 다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드론 작전 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때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장도 기각되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해체하라. 그럼 미군이 볼 때 야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과 싸울 때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미래 전력은 지금 드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달이 어디서 났어요? 북한이 윤석열 정부 때 먼저 드론을 막 날려 보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그 작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민간인 대학원생들에게 돈을 3번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 인지 의혹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국가기관을 왜 누가 수사하는 거예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자가당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가당착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보사를 해체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다 해체하면 우리 군의 핵심, 소위 이 인텔리전스의 핵심인 뭐 방첩사 해체, 드론 핵심 전력으로 키워야 될 드론사 해체, 정보사 해체
대한민국 군은 대체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럼 다 이게 왜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이재명이 김여정의 담화에 계속 즉각 지금 반응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자주파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강력히 이재명에게 어떤 권고 내지는 뭐 어떤 요청, 당부, 부탁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거 국가 안보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국가기관은 딴 나라 국가기관이냐. 이게 적폐청산도 좋고 12.3 비상계엄에 따른 그 내란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럴 수 있다고도 봐요. 네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지금 아니 북한은 그 드론 사령부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문제 삼아서 수사하고 해체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왔다. 그리고 대학원생들 알고 보니까 이재명 정권의 그 국방 예산도 받아서 날린 거다. 이건 도대체 저는 머릿속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사실은 지원 하에서도 이게 이루어졌다. 세 차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해서 특정 정권의 문제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자가당착이다. 이게 문제 하나가 핵심이고 또 하나는 정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국가가 안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나 그게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간에 이 정보기관의 이 정보활동에 관련된 특히 특수사실은 정보와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때로는 법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군 내부든 국군 통수권자가 사실은 정보활동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덥고 사실은 그런 것의 어떤 필요성을 어느 정도 다 인지하면서 사실은 국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국가 안보는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는 뭐 어떻고 우는 어떻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부 혹은 옛날에 왕정, 황제정 시대에도 두 가지를 못하는 그런 왕이나 황제 또는 어떤 민주적이건 사회적이건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네. 그게 뭐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소위 말해서 옛날 로마식으로 말하면 네. 빵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정권은 무너졌다. 그다음에 나라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국경 방비를 소홀히 한다거나 적으로부터의 침략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권도 역대 어느 정권도 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빵과 안보를 못 챙긴 정권은 존속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뭐 경제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환율 오늘 보니까 1,480원이에요 벌써. 네네. 이거 막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은. 국민연금을 아무리 뭐 투자 한도를 상향한다 한들 이 지금 흐름이 돈의 흐름이 250조 원이 미국 주식을 샀다는데 이게 25조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저는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1,480원 이거 저는 최고 기록 경신하고 1,500대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데 자 그러면 안보라도 제대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보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국가기관이 연루됐고 이 대학원생들 철저히 뭐 이렇게 민간인들 그 수사해라. 그래서 저는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 벌어진 일들이니까 이거를 단죄해서 뭔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수사 결과가 흘러나온 걸 보면 아니 이재명 정권 국방부 그 산하의 정보사에서도 3번 날려보내는데 돈을 대왔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댄 게 우리는 몰랐네? 정권 잡고 나서 그런 말이 가능해요? 몰랐다면 무능하다. 아니면 은폐하려 한 것이냐. 김여정이 난리치니까. 그렇다면 그 철저히 수사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 그 사령부 해체로 답할 것이냐. 그럼 이 방첩사도 해체하라고 했지. 지금 드론사도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문제가 나오니까 안교배 국방부에서 뭐라고 어제 공식 입장을 냈냐면 그 권고안일 뿐이지 이 공식적으로 해체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종의 발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지난 1월 초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 후 대규모 첫 장군 인사했는데 원래 드론 사령관 소장이에요. 근데 그 소장 대신에 어떤 사람을 임명했느냐? 육군 준장 별 하나짜리. 그것도
그 강등해서 그 자리를 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해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발표는 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가? 아, 저는 참 이런 게 자가당착이고 이게 당구용어로 말하면 빡킹 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자, 무인기 관련해서 이재명의 발언과 새로운 소식 확인하는 그런 첫 번째 좀 속보형 뉴스였고요. 자, 환율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환율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1,480원대를 찍었어요. 자, 환율 문제 관련해서 이게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다시 1,400 한동안 조금 주춤하더니 1,480원으로 다시 고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딱 1,480원대를 찍었습니다. 일단 이 상황부터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1,480원. 아,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왜 심리적이란 말을 쓰냐면 이재명 정권이 한사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라인이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 때 기록했던 단기 고점 환율에 1,487원 60전이에요. 아직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이거 여유 없는 거예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면 1,500선은 금방 뚫립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노선이란 말이 나온 것이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노르망디 해안 위쪽에 설정한 하나의 그 철의 장벽이에요. 예. 근데 마지노선은 역사적으로 뚫린 겁니다. 뚫려서 마지노선인 거예요. 마지노선을 못 지켰으니까 마지노선이 역사에 남은 거예요. 마지노선을 지켜라. 그게 뭐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은 뚫렸었다, 역사적으로. 따라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윤석열 정부 때의 1,487원 60전으로 설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천장이 뚫리고 있잖아요. 뚫린다기보다는 이렇게 찔리고 있잖아요. 한 번 찔려 화들짝 놀래가지고 국민연금 뭐 대기업들 막 압박하고 해서 끌어내렸어요. 29원까지. 그래도 스멀스멀 1월 초중순까지 또 올라오니까 국민연금 뭐 1월에 기금운용위원회 열어서 2%를 그 한도를 높이네. 또 대기업들 불러다가 뭐 이렇게 또 한 번 또 달러 좀 풀어라라고 함내. 급기야 어제는 재경부에서 발표가 드디어 나왔죠.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 팔아서 국내장으로 가져오면 양도소득세 면제해 주마. 또 투자 계좌 열어서 뭐 2억 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마. 모든 조치가 딱 1년짜리예요. 한시 조치. 이거 누가 봐도 급한 불 좀 꺼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가 났는데 시장은 서울외환시장은 비웃듯이 1,480선을 간다. 소위 말해서 대세의 흐름이 이미 환율 상승으로. 그러니까 돈을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비싸든 싸든 미국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 심리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심리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뭐냐면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정권이 세금도 깎아줘, 뭐 세제 혜택도 막 준다 그래, 국민연금까지 그 비율을 2% 정도 올리게 되면 30조 원의 여력이 생겨.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아 저걸 잘 이용해서 저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까지 증권시장을 띄울 때 그때만 조금 들어가서 먹고 빠져야지. 지금 코스피 5천선에다가요 인버스를 걸어놓은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버스가 뭐냐? 거꾸로. 코스피 5천부터는 코스피가 떨어지는 데다가 돈을 엄청 걸어놨어요 지금. 아, 거기도 마지노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 인버스라는 거는 네. 코스피가 떨어져야 돈을 벌어. 거기에 지금 돈이 엄청 몰려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떨어지기를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아 자기 돈을 수천 수억 원씩 넣어가지고 위험한 도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를 잘 정권이 6.3 지방선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증시를 떠받쳐 올리려고 해도 사람들의 심리가 미국장이 더 좋다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예. 계속 나가고 그래서 1,480선이 된 것이고 저는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코스피 5천이 되면 주식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거꾸로 펀드, 인버스 펀드에 돈이 엄청 몰려들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율과 주식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1,480원을 지금 찍고
오늘 지금 정부가 또 대대적으로 짧은 어떤 조치를 취해 가겠죠. 어쨌든 급한 불을 계속 끄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발로 짓누르고 뭐 이렇게 불 끄는 행세는 할 텐데 1,480원대가 어디까지 갈지도 참 변수입니다. 그런데 코스피도 어제도 쭉 추락을 했지만 뭐 5천을 찍냐 마냐 하다가 부축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졌다. 동시에 외국장, 이 서학계 매들의 외국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시장이 컸지만 야, 한국이 5천까지 가기에는 너무 많다. 거기에서는 이제 빠질 것이 사실은 예상됐던 상황이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5천을 앞두고 무너진 게 아니냐, 여러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6시에 끝난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금 인수하겠다고 네. 돈으로 사든 뭐 어떤 무력 수단을 쓰든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덴마크를 비롯해서 미국과 지금 그 관세 문제 때문에 불편했던 프랑스, 독일 등등의 유럽 국가들이 뭐 군대를 뭐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한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미국 국채를 지금 엄청 내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린란드 인수에 지금 유럽국들이 맞서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 주채를 팔아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게 뭔가 경고를 보내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것은 트럼프에게 일단 저항해 보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그렇게 뭐 남의 지금 땅인데 그걸 뭐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든 전략적 이유든 미국이 막 사들이려고 하면 되느냐. 소위 말해서 오큐파이 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런 저항 때문에 무슨 2차 대전 이후에 공고하게 형성되어 왔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지금 무너질 조짐을 보인다. 좌파들이 좀 요즘 신이 났더라고요. 요새 미국이 좀 뭔가 궁지에 몰린다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그 언론들도 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위기를 맞아 이런 식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일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좀 이 그린란드를 이렇게 어떻게 합병하려는 돈이든 무력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는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국부 펀드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막 팔아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왜 갑자기 미국 증시가 펄었지? 미국 증시가 펄으면 한국의 기술주들도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국 이재명 정권이나 한국의 경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국제 정세와 얽혀서 주식이 빠졌는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퍼렇게 물들면 사람들이 이제 동요합니다. 아, 이제 정말로 코스피 5천은 물 건너 가는 거야? 이 주식은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심리예요, 심리. 경제는 심리 싸움이다. 네. 그러다 보면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퍼렇게 물들 겁니다. 이게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도 주식은 단 한 가지 변수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마냥 오를 것이라고 배팅한 분들은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대피력 내려졌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아마 좀 숨어야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5천에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배팅한 분들은 오늘 신이 좀 나지 않겠어요? 예. 주식은 그런 것이다. 남이 망하면 나는 좋고 내가 좋으면 또 남들은 슬퍼하는 그런 그 어떤 제로섬 게임의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도 좀 보시고 이재명 정권의 움직임도 좀 보시고 트럼프와 그린란드 관계도 보셔야 이 증시의 전체적인 얼개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